안녕하세요 여러분, 팟썸TV입니다. 오늘 진짜 흥미롭고 어쩌면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수도 있는 엄청난 흐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다들 아시죠? 저희 방송이 계속될 수 있도록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거시경제라는 거대한 물결이 암호화폐라는 미시적 생태계로 어떻게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지, 재무부 유동성 신호와 비트코인 체제 변화의 서막에 대해 아주 깊숙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핵심만 짚어서 바로 들어가 보죠. 오늘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탑다운 방식으로 빠르고 굵게 짚고 넘어갈 건데요. 재무부의 거시적 신호부터 시작해서 유동성 체제, 온체인 데이터로 보는 비트코인 현물 랠리, 알트코인 쪽의 솔라나 촉매제, 그리고 마지막 향후 3가지 시나리오 전망까지 논리적으로 쭉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재무부 신호와 금융억압에 대한 이야기부터 바로 시작해 볼까요? 일단 거시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한번 보죠. 최근에 주식시장은 좀 빠지고 채권 시장도 고전하면서 전통 금융 쪽은 분위기가 썩 좋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암호화폐 시장은 계속 랠리를 이어가는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났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그 힌트가 바로 워싱턴에 있습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의 발언을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수익률을 낮추기 위해 정부가 다양한 수단을 가지고 있다면서 장기물 매입 규모를 기존 20억 달러에서 무려 40억 달러 혹은 그 이상으로 늘릴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40억 달러라는 액수 자체가 아니에요.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는 압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무부가 장기물 금리 상단을 억지로라도 꽉 틀어막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시장에 던졌다는 게 훨씬 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는 YCC 라이트, 그러니까 완화된 수익률 곡선 통제나 금융억압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서 펄펄 끓어오르는 압력솥 뚜껑이 확 날아가지 않게 정부가 강제로 밸브를 열어서 압력을 조절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걸 강세장 관점에서 보면 엄청난 유동성 호재입니다. 금리를 꽉 눌러놓으니까 돈이 자산시장으로 쫙 흘러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 약세장 관점에서 보면 좀 다릅니다. 만약 정부가 빚을 줄이려고 예산 삭감 같은 재정 건전화를 같이 밀어붙인다? 그러면 오히려 시장의 돈이 마르면서 이 유동성 호재가 완전히 상쇄돼 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뭘 봐야 하느냐? 딱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곧 나올 정부의 재정 건전화 메시지, 실제 지출 삭감이 얼마나 될지, 그 규모, 그리고 재무부가 개입했을 때 장기 채권 수익률이 정말로 꺾이는지, 이 움직임을 반드시 모니터링하셔야 합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와서 두 번째 섹션, 유동성 체제와 비트코인의 관계입니다.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방금 말씀드린 이 재무부의 정책 신호가 대체 왜 암호화폐 시장에 거대한 유동성 체제 전환을 가져다 주는 걸까요? 왼쪽을 보시면 그동안은 AI 붐처럼 기업의 이익 성장이 주도하는 시장이었죠. 유동성이 풍부하지 않을 때는 주식이 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을 보실까요? 통화량, 그러니까 M2나 중앙은행 대차대조표가 늘어나면서 유동성 증가율이 기업이익 성장률을 압도하기 시작하면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은 항상 주식시장을 완전히 압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재무부의 이번 금리 억제 정책은요, 우리가 AI 주도의 주식 사이클에서 광범위한 유동성이 쏟아지는 비트코인의 시간으로 넘어가는 아주 강력한 신호탄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비트코인이 제일 좋아하는 게 바로 실질 수익률 하락이거든요. 긍정적으로 보자면 재무부가 장기금리를 성공적으로 통제했을 때 그 효과가 단기물이나 중기물 금리까지 쫙 퍼져나가는 그림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비관적으로 보면 정부가 장기물만 간신히 틀어막고 단기금리에는 손도 못 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은 앞으로 수익률 곡선에 단기 및 중기 구간이 진짜로 같이 떨어지는지 이걸 핵심 지표로 추적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섹션, 거시경제에서 이제 미시적인 온체인 데이터로 렌즈를 좁혀보겠습니다. 현물 주도용 랠리 분석입니다. 제가 이번 데이터 보면서 정말 흥미로웠던 게 바로 이 부분인데요. 지금 비트코인 상승장이 얼마나 튼튼한지 현재 시장 구조를 아주 완벽하게 보여주거든요. 첫 번째 열부터 볼까요? 비트코인이 이렇게 오르는데도 무리하게 빚내서 투자하는 영구 선물, 미결제 약정은 오히려 줄었고 심지어 펀딩 레이트는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레버리지로 억지로 멱살 잡고 끌어올리는 장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가 밀어올리느냐? 두 번째 열을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ETF로 돈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들어오고 있고 코인베이스 프리미엄도 아주 견고합니다.
진짜 돈, 즉 현물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옵션 시장에서도 25델타 스큐가 콜옵션 쪽으로 확 쏠리면서 트레이더들이 추가 상승에 기꺼이 돈을 베팅하고 있어요. 단순한 숏스퀴즈가 아니라 너무나도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상승장이라는 걸 온체인 데이터가 증명해주고 있는 셈이죠. 물론 분석할 땐 양쪽을 다 봐야겠죠. 강세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튼튼한 현물 수요가 시장을 더 높은 곳으로 캐리할 게 분명해 보입니다. 근데 약세 관점에서의 리스크도 무시할 수 없어요. 만약 시장을 멱살 잡고 끌고 가는 이 ETF 순 유입이 어느 날 갑자기 뚝 끊겨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레버리지가 없다는 건 현물 매수세가 비어버렸을 때 가격을 방어해줄 쿠션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매일 아침 1일 비트코인 ETF 순 유입량이랑 옵션 25-델타 스큐 방향이 계속 유지되는지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자, 네 번째 섹션입니다. 이제 비트코인을 넘어서 알트코인 생태계로 넘어가 보죠. 솔라나 네트워크 구조 변화입니다. 거시경제에 집중하다 보면 자칫 놓치기 쉬운데 이번 주말 알트코인 쪽에 아주 강력한 촉매제가 하나 대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솔라나의 두 가지 심드 제한 투표인데요. 이게 통과되면 솔라나 생태계의 경제 모델 자체가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수료 모델이 바뀌어요. 기존에는 정액제였는데 이걸 네트워크 사용량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델로 바꿉니다. 사람들이 몰리면 수수료 소각량이 미친 듯이 늘어나는 구조죠. 두 번째가 진짜 핵심인데 신규 발행 일정을 바꿔서 미래에 시장에 풀릴 코인 물량을 아주 근본적으로 싹둑 잘라버리는 디플레이션 정책을 도입하는 겁니다. 이 숫자 한번 보세요. 15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2조 원 가까이 되죠. 현재 가격 기준으로 이 제한이 통과됐을 때 시장에서 사라지게 될 발행 감소 예상액입니다. 엄청난 규모죠. 강세론자들은 이 막대한 공급 충격이 솔라나 가격을 로켓처럼 쏘아 올릴 구조적 업그레이드라며 환호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회의론자들은 이게 결국 검증자들의 수익을 깎아먹어서 장기적으로는 네트워크 보안에 독이 걸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하죠. 이번 주말 진행될 투표 결과가 어느 쪽으로 결론 날지 무조건 확인하셔야겠죠? 다섯 번째 섹션,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종합해서 세 가지 시나리오로 향후 시장 방향성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는데 이게 제일 궁금하시잖아요? 저희가 거시 정책 신호랑 미시적 온체인 데이터를 싹 다 종합해서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세 가지 시나리오로 그려봤습니다. 첫 번째 강세 시나리오는 재무부의 YCC 라이트가 유동성을 미친 듯이 뿜어내고 동시에 지금의 폭발적인 현물 수요가 유지되면서 랠리가 쭉 이어지는 그림입니다. 두 번째 약세 시나리오는 정부가 재정 지출을 팍팍 줄이면서 유동성이 말라붙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ETF 매수세까지 식어버리면서 시장이 훅 조정을 받는 경우죠. 마지막 횡보 시나리오는 유동성을 푸는 정책과 조이는 긴축 정책이 서로 팽팽하게 충돌하면서 시장의 갈피를 못 잡고 박스권 안에서 눈치만 보는 상황입니다. 저희 팟썸TV는 특정 방향의 매수나 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객관적인 데이터들을 직접 저울질해 보시는 게 핵심입니다. 자, 벌써 마지막 섹션이네요. 오늘 다룬 방대한 내용, 핵심 요약과 관전 포인트로 깔끔하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복잡했던 데이터들 딱 세 줄로 머릿속에 각인시켜 드릴게요. 첫째, 재무부의 금리 통제 움직임은 주식에서 비트코인으로 유동성 패러다임이 확 넘어오는 거대한 신호탄일 수 있다. 둘째, 지금 비트코인이 오르는 건 빚내서 오르는 게 아니라 찐 현물이 밀어올리는 진짜 백이 건전한 랠리다. 셋째, 이번 주말에 솔라나의 15억 달러짜리 공급 축소 투표가 있으니 무조건 주시해라.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 쭉 살펴본 이 거대한 정책의 변화가 그냥 한두 달짜리 단기 호재로 끝날까요? 아니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이 지배하는 완전히 새로운 유동성 체제로 넘어가는 궁극적인 트리거가 될 수 있을까요? 글로벌 자금 흐름의 룰이 통째로 바뀌고 있는 이 엄청난 전환의 순간 절대 놓치지 마시고 앞으로의 변화를 저와 함께 예의주시해 보시죠. 본방송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컨텐츠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가상자산은 원금 전액 손실이 가능한 고위험 자산이며 모든 투자 판단과 책임은 시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오늘의 해설은 여러분의 투자 통찰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다음번에는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시나리오 중 시장이 과연 어느 쪽으로 병향을 틀었는지 새로운 온체인 데이터를 듬뿍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팟썸TV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